오늘이 4월 7일 투표 혁명이 일어난 날로부터 17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투표 혁명의 불벼락을 맞은 문재인 정권과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지난 4년여 동안의 치적에 대한 벼락을 맞았다고 한다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앞으로 최소한으로 이러이러한 점은 고쳐나가겠다, 이렇게 국민 앞에 사과하고 머리를 숙여야 한데도 불구하고 그는 꼿꼿이 고개를 숙이고 막장 뒤에 숨어서 오히려 그가 걸어온 길 그대로를 가겠다고 국민 앞에 표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스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TBS 뉴스공장의 김어준 씨는 박원순 시장 이래에 수년간에 걸쳐서 20억 원이 넘는 출연료를 챙겼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뉴스 공장에서는 가짜 뉴스를 생산한 곳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는 편파적으로 정권 여당 후보를 옹호했고 야당 후보를 짓밟는 허위 방송을 계속했습니다. 명백히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사회자가 말씀하신 대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그를 옹호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방송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가짜 방송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이 김어준이를 물러서게 할 생각을 들 것만큼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모란이라고 하는 자칭 방역 전문가가 지난 1년여 동안에 김어준 방송에 50회 이상 출연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K-방역을 적극적으로 옹호한 사람입니다. 백신을 빨리 도입할 필요가 없다. 다른 나라에서 도입해서 부작용이 있는지를 살피고 난 후에 도입해도 된다. 이런 넋두리 같은 소리를 쏘아대던 그 여자를 이제 방역기획관 1급 비서관 자리에 앉히는 것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전혀 생각이 변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본색이 뭔지, 그리고 이 정권의 본색이 뭔지 우리는 흔히 좌파 종북 정권이라고 지칭해 왔는데 그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본색을 이 4월 7일 선거 이후에 드러내 놓고 있습니다. 첫째로 지난 주일에 중국 하이난성의 보아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도하는 친중 세력권의 국가 지도자들을 모아서 하는 포럼에 미국과 동맹을 맺은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 화상회의에 참가했다는 사실입니다. 참가했을 뿐 아니라 시진핑 주석을 칭찬하고 중국의 취하고 있는 일련의 경제 외교 정책을 옹호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쿼드, 미국, 오스트랄리아, 일본, 인도로 연결되는 환태평양 미국의 전략 회의에 참가할 것을 권유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보이콧하고 오히려 시진핑 주석의 굴종적 태도를, 친중 4대 굴종적 태도를 이번에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이 24일인데 22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중에 워싱턴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과 최초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 보아 포럼에 중국을 칭송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고, 그리고 뉴욕타임스와의 회견에서는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을 뒷덜미를 치면서 경고를 했어요. 당신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의 그 약속을 지키는 바탕 위에서 대북 제재도 완화하고 그 바탕 위에서 중국에 대한 유화 정책도 펴나가야
그래야 당신은 성공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된다고 이게 경고성 발언을 했어요. 이미 2018년 6월 10일 트럼프 김정은 회담의 결과 그 합의문은 미국에 의해서 파기됐고 또 김정은에 의해서도 짓밟힐 것입니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것은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국 대통령에 붙들고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김정은이를 깡패라고 지칭했고, 그리고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톱다운 방식,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이가 직접 만나서 어떤 합의를 하고 그것을 밑에 내려보내서 시행하게 하는 이런 절차는 절대 취하지 않겠다. 외교적으로 먼저 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비핵화의 문제에 대한 일정한 성과가 나왔을 때 그때 비로소 정상회담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그것도 올해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는 이 시점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이는 이 행동은 그가 대한민국 대통령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가 이루어 놓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이 결실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협력체제 위에서 이 부강이 이루어졌고 그 터전 위에서 그 헌법 질서 아래서 문재인 정권이 탄생했고 그래야 문재인 대통령과 586 주사파 실세들도 이 토양에서 벼슬을 살고 비서실장도 하고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대통령 후보도 되고 그리고 돈도 벌고 이 한미동맹 한미일 삼각협력체제에서 이룩된 이 자유민주 질서 자유자본주의 이 질서 아래서 그들의 기득권을 창출하고 이득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침을 뱉고 여기에 적대감을 표시하고 인 대한민국 대통령님을 포기했고 본 회퍼가 말한 이 제 뒤에 써져 있는 구호대로 미친 자에게 더 이상 미친 자에게 정신 나간 자에게 이성을 잃은 자에게 자기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떻게 생성된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더 이상 국가의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하는 통탄을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 좌파 정권의 본색을 확실히 드러내고 그래야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으로 정권이 넘어가는 것을 결사코 막아야 되겠다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밑으로는 내각제, 이원 집정제를 모색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원 집정제 내각제라고 하는 뜻은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뽑는 것입니다. 그 180석을 가진 이 민주당 국회가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들 편의 사람을 국무총리를 뽑고 대통령은 선거를 하되 외교안보권 형식상 권한만 주는, 저는 이것을 내각제가 아니고 내각제를 변형한 이원 집정제라고 하는데 국민에게는 대통령 선거를 직접 하는 이런 먹이를 던지면서 실권은 국회에서 뽑는 총리에게 주는 이것으로 이 정권을 연장시키는 것을 첫째로 모색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입법부 장악했고 사법부는 누구 말 맞대로 그 멍청이 양아치 수준의 김명수로 하여금 지금 기소되어 있는 이 정권 실세들에 관련된 사건을 뭉개고 깔아뭉개고 연기시키고 이런 김명수를 내세워가지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이제 검찰은 윤석열을 쫓아내는데 이어서 중앙지검장 이성윤 철저하게 이 정권의 개 노릇을 하는 자를 검찰총장을 시키기 위해서 온갖 꼼수와 장난을 서슴없이 4월 7일 투표의 폭탄을 맞고도 이들은 이걸 태연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 4년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은 그들이 내걸었던 구호 공정, 정의, 상생, 화합
또 있지요.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 5개, 이거 완전히 허위고 거짓이고 찢겨지고 그리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할 상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정권에 남아있는 명분, 그 다음에 집권의 기반, 그 명분은 완전히 사라졌고 완전히 알몸을 지금 드러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지난 4월 7일 선거의 투표혁명으로 분노한 민심이 표로서 이들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 3월 9일 이들로부터 정권을 탈환하는 것은 모든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년 3월 9일 이 정권을 대신해서 이 정권의 반대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는 데 실패한다고 한다면 그 시점에 있어서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이 국민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이처럼 정권을 교체해야 할 충분한 명분과 현실이 쌓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권 교체에 실패한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저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직접 나서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1야당, 제도권 야당, 국민의힘당이 그 정권 탈환의 중심에 서주기를 우리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당은 4월 7일 투표혁명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무기력, 결기 없고 무능하며 그리고 웰빙 기절에 차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선거 직후에 TV조선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 2번 후보, 국민의힘당 후보인 2번 후보 오세훈에게 찍은 사람들의 그 투표 심리가 여론조사를 했더니 국민의힘당이 좋다, 오세훈이가 이뻐 보인다 해서 찍은 사람은 7%.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거의 90%는 정권 심판, 성폭행 정권 심판이다. 그러니까 후보가 안철수와 단일화됐다. 그러니까 투표지 난 중에 정권 심판이라는 난이 있으면 거기 꽉 하고 두려움 없이 스스럼 없이 찍어야 되지만 그 난이 없다. 그러니까 단일화는 됐고 그래서 우리의 분노를 표시할 곳은 결국 2번이다. 그래서 2번에 찍어가지고 그를 당선시켰는데 이게 국민의힘당에 그게 지금 자만하고 있지 않느냐. 자, 이제 제가 국민의힘당에게 경고성 충고를 하고자 합니다. 내년 3월 9일 정권 재창출 정권 탈환에 실패하게 된다면 그 절대적 책임은 국민의힘당 104명의 국회의원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이 유튜브에서 외친다 공중파나 일반 언론에서 이걸 소개를 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는 국민 속으로만 파고 들어가는데 그대들은 국회의원이라는 자격으로 한마디만 해도 언론의 뉴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대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결심적 의기, 이것이 국민의 투표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무기력하고 무능한 모습을 싸우지 않았다. 제대로 싸우지 않았다. 저는 여러 차례 걸쳐서 얘기를 했지요. 김종인은 제껴놔놓고 국회의원을 3대7 비율로 서울에 7, 부산에 3 비율로 투입해가지고 골목골목을 누비고 다녀라. 골목골목을 누비고 다녀라. 무슨 지하철역이나 서울역 같은 데를 다니지 말고 그 젊은이를 만나서 한 사람이라도 설득을 해라. 그런 진지하고 결기 있는 모습을 보이면 국회의원이니까 이게 뉴스를 탈 거 아니냐 이게. 그러면 국민의힘당이 변했을 것이다. 그래 고작 7%가 국민의힘당 보고 찍었다는 이 비율이 훨씬 올라갔을 거 아니냐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결과를 놓고 볼 때 그대들이 내년 3월 9일 정권 탈환에 있어서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고성 충고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입니다. 3월 10일 아침이면
누가 대통령 된지 판명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2022년 3월 10일자로 104명의 국민의힘당 의원들은 즉각 의원직 사퇴서를 2022년 3월 10일자로 작성하십시오. 작성하고 3월 9일 정권 탈환에 실패하면 국회를 물러간다. 이런 각오를 국민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런 얘기를 몇 번 했더니 국민의힘당 의원 가운데는 박찬종이가 미친 소리 한다. 뭐 때문에 당신이 뭔데 우리 보고 의원직을 그만두라 말라 하느냐.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듣고 있는데 어리석은 얘기야. 내년 3월 정권 탈환에 실패하고 그래도 우리는 국회의원이다 빠져달고 거들먹거리고 다닐 수 있겠어? 죽은 목숨이야. 그래. 새로 연장된 이 종북 주사파 친중 사대주의 정권이 연장되는 그 분위기 아래서 180석의 국회에는 여전히 이들이 장악하고 여기에 너희들이 모기 소리만 하는 것도 저지를 수 있을 것 같아? 어림도 없는 일이야. 당장 그만둬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렵사리 공천받아가 국회의원이 된 거 아깝긴 하지만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도 결사적으로 해보라 이 말이야. 결사적으로 해보라 말이야 지금부터. 감사합니다.